자, 윤석열이 언론 장악 생각 없다.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전해집니다. 근데 MBC 벌점 5점에서 108점 됐는데 장악할 생각 없다? 그리고 말한 게 기가 막힌데 진성준 의원이요. 윤석열이 자신의 언론관을 얘기했죠.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다.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웃긴 거예요. 내가 언론 때려잡으려면은 충분히 때려잡고도 남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 그럴 생각이 없어. 이 시건방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시건방이 몸에 배어있어. 언론 장악 그거 하려면 내가 검사 몇 년 하면서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안 할 거야. 생각 없어. 진짜 쓰레기죠. 쓰레기. 근데 MBC 법정 제재 쌓이고 있는데 언론 장악할 생각 없어. 이미 겁나게 하고 있잖아. 이동관은 왜 그렇게 무리해서 집어넣었지? 언론 장악하려고 한 거 아니야. 뭐 입만 열면 개 구라를 치고 있어. 선방위로부터 17번째 법정 제재를 받았다. 전체 징계 30건 중 절반 이상이 MBC다. MBC의 벌점은 유일임 취임 후에 반년 만에 5점에서 108점으로 급증했다. 언론 장악할 생각 없다. MBC는 계속 지금 징계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재명 만나고 나 언론 장악할 생각 없다? MBC는 계속 하고 있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생각 없다 해놓고 지금 뭐하고 있냐. 따란 유시빈 누나 적격 압수수색 유시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다. 이게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EBS 이사장이에요. 유시춘. 유시민 작가의 누나입니다. 이분도 센 분이에요. 이분도 이 바닥에서 한자락 하신 분이에요. 청탁 및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업추비를 턴다고? 니들이? 검찰이 업추비를 턴다고? 압수수색했어요. 어제 압수수색했어. 이것도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 딱 이렇게 하잖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가 시비를 탁 걸어줘. 유시춘이 청탁금지법 위반하고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뭐야? 김영란법. 3만원 이상 법카 쓴 거 찾아라.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만원 이상 밥 먹었냐? 이거 찾고 있다는 거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 하면 대단히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김영란법 그거 잡아내려고 압수수색한 거라는 거예요. 3만원 이상 법카 쓴 거, 밥 먹은 거, 3만원 쓴 거 있으면 누구랑 먹었어? 뭐 해서 이거 김영란법 위반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양아치 같은 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청탁금지법이라고 언론이 얘기하니까 뭔가 청탁을 했나? 아니 김영란법 밥 먹은 거 3만원 이상짜리 밥 먹은 거 찾겠다는 거예요. 권익위가 김영란법이랑 업추비 부정사용 조사해서 방통위랑 대검참청에 넘깁니다. 권익위가 조사하고 시비 걸어서 넘기고 감사원이 조사하고 시비 걸어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터는 게 얘네들 레파토리인데 똑같아. 달라지질 않아요. 방통위가 26일에 유시춘 이사장 해임 전에 청문을 했어요. 자, 유시춘 이사장은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 이 유시춘 이사장님도 순진한 거지. 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하니까 청탁한 적 없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란법. 사소한 거라도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EBS가 청탁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EBS인데. 그리고 EBS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입시를 위한 이런 사교육을 좀 대체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이 EBS입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이 이들의 최우선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EBS에서 건강 관련 깊이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EBS 보면은 볼만한 게 꽤 있거든요. EBS가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수준 높은 컨텐츠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점점 예산도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EBS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제가 옛날에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요, 자부심으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돈을 많이 주기랍니까? EBS에서 일한 경력으로 어디 무슨 프로덕션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이분들은 진짜 자부심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요. 좋은 분들, 능력 있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률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EBS이기 때문에 EBS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청탁을 합니까? 청탁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EBS에게 청탁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EBS가 청탁할 사람도 별로 없지만 EBS한테 청탁할 사람도 없어. 뭐 나올 게 있다고 EBS한테 뭘 줄을 서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짓거리를. 업추비를 지금 뒤지고 있단 말이야. 유시춘 이사장이 업추비를 뒤지고 있는데 그래. 법원에서요. 법무부 업무추진비 쓴 식당명 공개하라. 시민단체가 승소했습니다. 자, 레임덕의 징조, 데드덕의 징조, 이게 지금 법원에서 계속 나오고, 이 정권은 사법부로부터 몰락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검찰하고 검사랑 판사랑 같은 편인 듯 다른 편이에요. 이 사법부는요, 장악이 어렵습니다. 검찰은 검찰총장이 장악할 수 있어요. 근데 사법부는요, 대법원장이 장악할 수 없습니다. 약간 국회랑 비슷해요. 국회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딱 됐어. 근데 2년 동안 진짜 힘들었잖아요. 왜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야,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 큰 조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서별로 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잖아. 그래서 국회도 만약에 법사위 사무실이 딱 있어. 거기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부장님 자리처럼 딱 있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쭈루룩 바로 옆에서 테이블 같이 쓰고, 이렇게 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뭐하고 한다 쳐. 그러면 조직이 장악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국회의원은 각방입니다, 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지만, 당대표의 권한도 많이 있지만 당 장악이 그만큼 어려워요. 국회도 장악이 어렵습니다. 사법부도 비슷해요. 대법원장이 아무리 극우인 사람이 된다 한들 사법부 장악이 잘 안 됩니다. 사법부 장악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윤석열 입맛에 전혀 안 맞는 판결도 툭툭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엿먹으라는 거거든요. 사법부는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 지금 이 판사들이 출세지향적인 판사들, 잘해봐야 뭐겠어요.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대충 그 자리 몇 개 있어. 몇 자리 없잖아. 그러면 나머지 판사들은요, 권력지향적일 이유도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성향이 극우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판결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판사들이 왜 윤석열을 싫어하느냐? 엘리트주의가 정말 강한 곳이에요. 사법고시 패스해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딜 가냐? 판사, 그 다음 검사, 그 다음 변호사,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검찰의 힘이 워낙 세져서 어느 정도 순간부터 성적이 좋으면 검찰로 가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갔단 말이야. 대체적인 겁니다. 물론 성적이 좋아도 나는 판사, 검사 안 하고 변호사 갈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요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판사들은요, 자부심, 엘리트주의,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윤석열이 정권 잡자마자 뭐 했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어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엎어버립니다, 윤석열이. 근데 그때가 워낙 정권 초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사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제3자 배상 지금 피해자들이 돈 10원도 안 갖고 갔습니다. 사법부는 계속해서 야, 이거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거 다 날리고 있어요. 뉴스가 안 돼서 그렇지. 다 날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있잖아. 아니, 대통령이 뭔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어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날려버렸습니다. 위헌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사법부가 열받을만 하죠. 대법원 판결은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삼권 분립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지가 뭔데 검사 출신 놈이 하나 가지고 야, 족가라 그래, 야, 제3자 배상해, 이렇게 됐잖아요. 공탁 걸었는데 그걸 안 가져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 가져가야 된다. 근데 법원이 안 가져가도 됨, 안 가져가도 됨,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뉴스에 많이 보도 안 되지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금 제3자 배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법부를 열받게 한 게 뭐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예요. 아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 저 인간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야. 김태우는 땅땅땅 범죄자야 내리쳤단 말이야. 근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사면 출마. 사법부가 봤을 때는 저런 놈이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사면하고 출마시킨 애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거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트주의가 강한 판사들이 봤을 때는 거품 무는 일입니다. 거품 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어쨌든 갖고 있으니까 눈치를 어느 정도 보긴 하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법부가 언제 법리대로만 했습니까? 법리대로만 판결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요, 반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불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법부를 통해서. 자, 업추비 식당명 공개하라는 거죠. 법무부가 쓴 거 업무 추진비, 정부 구매 카드 사용 내용 청구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얘네가 뭐 했어? 출납 공무원, 은필적 사모, 업종 구분 가리고 찍찍 가리고 공개했잖아.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 비공개 대상이 아니야. 비공개 정보가 아니야. 소송을 또 제기했어요. 그러자 법원이 이거 가게명, 상호명 다 오픈하고 다시 공개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대통령 극장 간 거, 그리고 횟집에서 도열하고 일광횟집인가? 거기 무슨 돈을 썼는지 공개해. 법원이 얘기했어요. 말 안 듣죠. 말 안 듣고 있어요. 말 안 듣고 있습니다. 한동훈 미국 출장비 공개해. 말 안 듣고 있어요. 법원이 명령 내렸는데 말 안 듣고 있어요, 얘네들. 이게 사법부가 봤을 때, 판사들이 봤을 때, 판사들이 모여있다고 쳐봐요. 얼마나 가짱했어요. 야, 저것들은 진짜 겁도 없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명령을 내렸어. 말 안 들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화영 건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출정 기록 요구를 했어. 그래서 법원이 야, 수원구치소 출정 기록 법원에 제출해. 안 했어요. 수원구치소가.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어요. 검찰한테는 제출을 했어요. 법원이 봤을 때 이 검찰 정권은요,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지?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법 위에 있거든요. 윤석열 그 특수부 라인들은. 지금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기소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빼라고 했지. 빼면 안 됩니다.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딨어. 늘 하던 건데. 내가 늘 하던 거잖아. 뭔 소리야. 내가 기소할 사람을 정하는 건 난데. 좀 빼. 그냥 지 하던 대로 승질대로 하다가 대통령직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왜 그거랑 저는 그게 다라고 봅니다. 아니 기소를 내 맘대로 하지. 그리고 윤석열이 뭐 했죠? 판사 사찰했잖아요. 판사 보기도 지 아래로 보는 게 윤석열이에요. 야, 판사 저거 사찰 좀 해봐. 저것들 아주 그냥 딱 모가지 쥐고 캐비넷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건방의 극치에 지금 다다라 있는 검사 출신들이, 판사들은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게 지금 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판결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윤석열 탄핵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뭐 판사들이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봤자 판사입니다. 판사는 판사 편이에요. 윤석열 편이 아니에요. 지금 방심위에서 징계 내린 거 MBC가 이거 불복 소송했잖아요. 그리고 효력정지 전부 다 손들어줬잖아요. MBC 손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법원이 정의로 와서 법리대로 하면 다 MBC 손 들어줘야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법원은 정의롭지 않아요. 사법부가 언제부터 정의로웠습니까? 윤석열 정권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법부가 야, 진짜 짜증나게 이런 거 할래? 계속 윤석열 반대편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법부는 열받아 있고 윤석열은 사법부를 달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달랠 생각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었으면 이렇게 무식하게 안 했지. 김태우가 뭐라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강제징용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일도 아니었는데, 강제징용 배상 그 제3자 배상 이런 것도 안 하고 사법부를 얼르고 달래고 해야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갔어야지. 김태우가 뭐라고 그걸 사면시키고 출마를 시킵니까?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고요. 사법부를 무시하는. 근데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쥐들이 뭔데. 멍청해서 윤석열은 사법부에 의해서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치명상을 입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법원의 명령 이거를 지금도 무시하고 있는지. 와, 유시춘의 업추비를 들쳐다본다. 검찰 니들 업추비 한번 들춰보자. 윤석열 업추비 한번 들춰볼까? 특활비까진 가지도 마. 윤석열 특활비까지도 갈 필요 없어. 윤석열의 업추비만 들여다봐도 기가 찰 겁니다, 아마.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쓴 돈들 특활비 말고도 다 터져 나올 거예요. 터져 나옵니다, 이거.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 뭐 누가 누구를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확 그냥 얼마 안 남았다. 생각보다 레임덕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 윤석열은 몰라. 멍청해서. 모릅니다. 그게 다다.